오늘은 그냥 살아의 10번째 이야기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82번의 발걸음에게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저는 안원빈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냥 살아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위로나 공감의 멘트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위로나 공감보다는 온전한 저의 생각을 담고 싶어서 그저 저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저한테 이 그냥 살아라는 팟캐스트는 의미가 참 큽니다. 제가 만든 첫 번째 시리즈면서도 나도 뭔가 꾸준히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4번째 에피소드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동심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 경직되고 책임을 지다 보면 동심을 잃는다 라고요. 저한테 그냥 살아는 얼어붙었던 제 동심을 깨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서도 반대로 마음이 여유 있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응원해주는 하나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편의 이야기의 모든 조회수를 합쳐본 결과 182회라는 어마무시한 조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182번의 발걸음에게입니다. 9편을 다 합쳐서 182회라 거의 200회 가까이 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되게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182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제가 살면서 100명 앞에서 이야기해 볼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살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정말 잠깐이어도 좋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들이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문장이라도 누군가에게 남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동심을 깨우는 공간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그냥 이 팟캐스트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녹음하며 녹음한 것을 다시 들어보는 것이 어쩌면 나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것들을 얻었으니까 제 친구들과 제 지인들한테도 이걸 체험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이 경험을요. 그래서 8번째 에피소드를 제 친한 친구와 함께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라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안정과 위로였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안정과 위로를 참 많이 얻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누군가에게 나도 안정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팟캐스트나 글을 쓰기 이전에는 접시에다가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요리를 배웠고 요리사가 되어 호텔에 들어가서 손님들에게 접시에다가 요리를 내어줄 때마다 이 사람이 내 음식을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안정과 정말 원초적인 위로를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요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접시에 담을 수 있는 메시지는 공간이 너무 한정적일 뿐더러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원초적인 위로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랑 말하기로 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담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게 이 팟캐스트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도구입니다. 제가 이전에 지인들에게 이 팟캐스트 만드는 걸 경험시켜주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팟캐스트를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면 선뜻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너무나도 퀄리티가 조악하고 왕초 보이지만 그럼에도 누군가 저에게 물어봐 준다면 저는 선뜻 저의 노하우들을 내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만 해주시면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저는 연륜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연륜, 곧 나이테라는 단어는 나무와 사람이 함께 쓰는 단어입니다. 나이테가 늘어나면 나무가 단단해집니다. 사람은 연륜이 있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람에게 나이테가 늘어나서 단단해 보이기 때문에 연륜이 있어 보인다, 연륜이 있다 라는 말을 듣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시간만 지나면 나이테가 새겨집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이테를 새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실험과 사건, 사고들, 각종 실패를 겪어가며 나이테를 새길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저한테 이것들은 넘어진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사람이 넘어짐으로써 나이테를 새길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넘어질 때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나이테가 새겨지냐 아니면 그저 살아가냐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작은 시선 차이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진 나를 바라보면서 힘들다, 아프다 라고 생각만 할지 혹은 일어날 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하냐 이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0번 넘어졌더라도 101번째 일어난 순간 100번째 넘어진 경험도 존재하지만 101번째 일어난 경험 또한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극복하는 경험을 쌓다 보면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지는 것 자체가 무섭거나 두려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한층 더 단단해질 시간이 왔구나 라고 반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넘어졌지. 그래도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높은 사람, 이 회복 탄력성이 많은 사람을 저는 연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어른스럽고 단단한 사람은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저 또한 많이 넘어졌고 또한 아직까지도 어른스러워지고 많은 걸 극복하고 싶은 사람이기에 이 그냥 살아에서는 극복과 회복의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팟캐스트에서 좀 자주 쓰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저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이유는 이 공간이 역시 저한테 정말 소중하고 또한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취자들에게 말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화자였으면서도 스스로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극복과 회복의 키워드를 많이 넣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안정과 위로를 참 원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는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다 더 안정과 위로라는 키워드를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외로움을 겪으면서 조금 외롭게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과 위로라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외로움이 많아서 그런지 누군가가 항상 저와 함께 있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저 스스로와도 함께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마저 모른 채 했습니다. 저 스스로가 저와 함께 있어주지 않으니 항상 외로워서 누가 나랑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던 저는 커서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 그냥 살아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존재가 되기를 참 원했습니다. 7화의 클로징 멘트에서는 당신의 속도로 걸어가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싶은 저는 안원빈이었습니다. 라는 멘트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가요?
저의 이 9개의 이야기가 당신과 여러분과 잠깐이라도 함께 했을까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을까요? 조금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을까요? 저는 여전히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참 서툰 사람이고 너무나 많은 것이 서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200명이나 들어주셨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10번째 에피소드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냥 살아가 아닌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안정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돌아올 겁니다. 그냥 살아는 5월 24일에 처음 업로드가 되어서 3개월간 짧은 여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단 한 명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간의 짧은 여정, 하지만 저한텐 길었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네요. 열심히 애쓰는 당신이 언제든 편하게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속도로 최선을 다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저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개의 이야기를 했던 저는 안원빈이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